예, 안녕하십니까. 팩트랩입니다. 5초당 1명.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비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들도 많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런 뭐 반미 좋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저 5초당 1명은 지난 1월에 있었던 엄청난 학살이었죠. 이란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무려 최대 4만 명까지 사람들이 죽었다는. They're shooting us! They're shooting us! This government shooting people! 1월이었죠. 1월에 지금 미군 내에서 폭살당한 하메네이가, 신정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국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발표에 따라서 보도에 따르면 최소 12,000명이 죽었다는 보도들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당시 이란 전쟁 발발하기 2달 전이었으니까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12,000명이 이틀 동안에 쓰러졌다고 하면은 이건 1시간에 760명, 분당 13명이 사라진 게 됩니다. 당시 보도가 이게 있었습니다. 이란 반체제 매체들이 하메네이가 직접 발포령을 내려서 최소 1만 2천 명이 사망했다. 5초당 1명은 3만 6천 명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거기에 연계된 준군사 조직인 바시즈 민병대 소속 대원들이 병원부터 시작해서 시위를, 그러니까 경제난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그 신정 국가인 건 아실 거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2년에 발생했던 젊은 여성에 대한 그 히잡 단속을 하다가 반발하는 사람들, 젊은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시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난도 막 발생하고 있면서 크고 작은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서 올 1월까지로 넘어오면서 이게 대한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게 시위의 규모도 커지고 시위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면 그 자국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처음에는 뭐 젊은 이란이 인구 구조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과거에 비해서 이슬람 국가지만 훨씬 더 외국 문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대학생 비중도 높고, 그러면서 처음 나왔던 구호들을 보면 우먼, 그리고 라이프, 프리덤 뭐 이런 구호들이었습니다. 마샤 아메니라는 22세 여성이 그 이란 그 도덕 경찰 체포된 뒤에 사망한 게 이게 계기였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보면서 이제 고물가나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되면서 나중에는 구호가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들까지 나오니까 이- 이- 이란으로서는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 지금 미국과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게 이란 혁명 수비대잖아요. 그 혁명 수비대가 총구를 자국민들을 향해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자국민을 향해서 돌렸고, 그 결과가 최대 4만 명까지 사람이 죽었던 거죠. They're shooting us! They're shooting us! This government shooting people! On January 8th, protesters took to the streets in Mashhad, a city in northeastern Iran. They're shooting us straight to the face! These people are innocent! Massacre continued for 2 more nights. Analysts from Earshot, a nonprofit that specializes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자국민조차도 4만 명씩, 몇만 명씩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이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냥 시위 진압을 한 게 아니라 스나이퍼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시위대를 이렇게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이렇게 가 있는 병원까지 쫓아가서 또 즉결 처형을 했어요. 이렇게 자국민 목숨도 벌레처럼 여기는 어떤 이런 정권인데, 이란 정권인데, 지금 미국이 결국 들어간 이유는 그거잖아요. 핵이 거의 완성 단계 직전까지 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란 혁명 수비대 하고 있는 거. 자기 공격했다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본토가 공습을 당하니까 바로 주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보복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나 죽자. 아, 이거 니 죽고 나 죽자. 우리를 공격해서 니들도 죽어봐. 이런 식의 일상 가진 시아파
순위파, 시아파도 거의 원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핵이 그 사람들이 핵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이 전 세계가 인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떤 미국 내 정보가 있었을 거고 임계점에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물론 반전 시위는 전쟁 공격이 시작하자마자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3월 1일 오전 10시 미국 대사관 앞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위 또 하시는 분들은 다 모였네요. 이란 침공을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미국 규탄에서 뒤로 미국 대사관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나오는 분들, 베네수엘라 때도 나왔습니다. 마두로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때 1월 5일이죠.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은 이 사람 때문에 했습니다. 박서군, 이재명 정부의 사회 대개혁위원장이죠. 일반적인 어떤 반미주의자들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 어떤 공직자가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이런 태도들이 신문에도 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저게 신중한 태도인지. 그리고 잣대조차도 기준이 다릅니다.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무조건 반미하는 게 맞느냐 얘기 나옵니다. 왜입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분이 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죽인 이란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175명이 내 가슴을 찢는다. 이런 야만적인 형태의 일말의 가책도 없는 인간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정말로 우울하다. 미국에서 이스라엘 최대 오폭 사고가 났었죠. 전쟁 첫날. 여자 어린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오폭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힌두주의 관점에서 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어떤 오폭 사고가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 이란 시민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4만 명, 절규 4만 명에 대한 저 학살이 있었을 때 그때는 왜 당신들은 말 안 했냐. 저렇게 미국이 이란 침공했다고 비판하고 175명 어린이 오폭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 좋다. 그렇지만 왜 두 달 전에 하메네이가 아이들을 포함해서 4만 명 가까이 학살을 했을 때 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잣대는 같아야 되죠. 사실 우리나라 진보 진영이나 좌파 진영은 1980년 광주의 트라우마를 안고 그 광주의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에 대한 응징 그런 건 누구보다도 앞세웠고 그리고 이른바 피해자성이라는 걸 되게 중시를 했는데 왜 이란에서 그렇게 광주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똑같은 잣대로 이슬람의 이란의 광주인 그 정권에 의한 국민들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내지 않느냐? 왜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느냐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반미라는 필터, 반미라는 색안경을 끼고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 전부 다 미국의 그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가 테러다, 제국주의 침략이다. 정말 1980년대 봤던 세상을 그대로 그 1980년대 그 낡은 선글라스 필터를 끼고서 그대로 보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자주통일 박서군 사회대개혁위원장을 포함해서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212개 시민단체 이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가지고 이란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지금 반미 시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수장인 박서군 같은 경우에도 마두로 옹호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의는 반미가 아니면은 정의가 아닙니까? 이 반미를 하다 보니까 자국민을 학살한 이슬람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정의인가요? 얼마나 많이들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 구호였죠. 사람이 먼저다. 무조건 닥치고 반미 이렇게 하는 거는 인권을 옹호하는 게 아니죠. 학살을 동조하는 겁니다. 제발 이제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지난 1월 5초마다 쓰러져 갔던 이런 젊은이들의 영혼에 비명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도 인권을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 보면은 이
좌파 진영 사람들 보면 인권은 하나의 인권조차도 수단인 거예요.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똑같은 잣대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들이댄 잣대를 이란에도 똑같이 들이대 보십시오. 정말 자신들에 대해서 진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전 세계 억압받는 민중들과 연대를 하고 그랬을 때 누구를 비판해야 될지.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판하고 전쟁 가해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학살자의 만행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학살의 지속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